안녕하세요. 선문대에서 타로를 강의하고 있는 강사 정정순입니다. 저는 필드에서는요, 도윤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타로를 직접 상담한 지는 2016년도부터 제가 샵을 오픈해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선문대에서 강의를 시작한 지는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한 거는 동양철학을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고요. 타로는 또 별도의 수업을 통해서 이수를 하고 이렇게 현장의 실습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의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타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타로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시는 열의가 굉장히 올라있는 상태라고 봐져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오셨다가 또 학생이 되시는 그런 사례도 되게 많고요. 남성분들도 요즘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셨다고 봐져요. 그래서 저희 학생분 중에서도 남성분들이 클래스마다 이렇게 분포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십니다. 타로의 장점이라고 얘기하면은 동시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동시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거를 문의했을 때 그게 하늘에서 기운이 내려올 때 동시에 내가 같이 접목을 해서 타로 카드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지는 거죠. 타로 카드의 특성 중에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그게 동시성의 원리이거든요. 눈에 카드의 이미지로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어떤 걸 물어볼 때 그 사례들이 그림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나 같이 공감할 수 있다는 게 타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타로의 학습 과정은 다른 이론처럼 공부는 물론 하셔야겠지만 기간이 다소 짧게 내가 학습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래서 중국, 그 다음에 기초과정 물론 하셔야겠죠. 기초와 중국 과정을 통하면 어느 정도 내가 소통을 해줄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타의 상담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시긴 한데요. 그거에 비해서 타로는 좀 짧은 기간에 습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 개인 차에 따라서 리딩이 굉장히 빠르신 분도 있고요. 또 리딩이 다소 늦어지는 분도 계시긴 하세요. 타로를 학습하시다 보면 이런 장점을 많이 접목을 하셔서 상담의 사례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타로가 요즘 물론 이렇게 타로 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접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어떤 학습의 도구로도 쓰실 수 있어요. 그 학습의 도구라는 게 뭐냐면 특히 선생님들도 많이 배우고 계시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청소년들의 상담을 할 때 타로 카드를 통해서 심리 파악을 한다거나 그렇게 도구화해서 활용도가 되게 높게 쓰고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물론 저처럼 프로로 현장에서 뛰는 것도 활용이 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을 도구화해서 이걸 내가 하는 직업에 접목해서 활용을 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상담이나 아니면 노인 상담이나 심리 상담을 통해서 하시는 것들에 타로 카드의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지금 스며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타로 카드 강의는 기초는 일단은 78장이라는 카드의 아르카나라고 하는 카드들의 하나하나의 뜻들을 배우시게 되고요. 이 기초 과정이 끝나시게 되면 그 카드들을 접목을 해서 연결시키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결을 하는 게 중급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 이수하신 다음에 중급반으로 오셔서 중급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리딩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배열이라고 하는 배열법들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살 거다, 집을 팔 거다, 어떤 이슈가 있겠죠?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참고 삼아서 새로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수용적이니까. 그리고 검이만 타라는 건 검은 뭐냐? 지금 것들을 바꾸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사원소로 또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사원소. 사원소 아시죠? 사원소로 구별을 해보세요. 내가 지팡이가 몇 개가 있고. 수업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에서는 78장의 워드 위주로 의미가 나갑니다. 그래서 78장 한 장 한 장이 어떤 뜻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단어 위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단어 위주의 78장을 끝내신 다음에는 중급 과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중급 과정에서는 수비학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를 배우시게 되고요. 그거와 리딩하는 그런 리딩법을 하게 됩니다. 자, 수비학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말 그대로 숫자로서 푸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거는 생일을 아시면 돼요. 생일인데 양력 생일이 꼭 필요하세요. 우리 한국인들이 주로 음력 생일을 많이 하시죠. 아마 사주팔자 많이 보러 다니셨죠? 네, 그래서 그때 사주에서는 음력을 넣지만 수비학에서는 양력으로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양력이라는 거는 서양에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양력 생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날짜로 한번 해볼까요? 오늘 태어난 아기. 예, 이 사람은 어떤 속성인가 수비학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올해 이 사람이 어떤 운세에 처해져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속성이 어떤 타입인지 어떤 성향으로 흘러가는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게 수비학이에요. 그럼 오늘 태어난 아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이 2021년 8월 오늘 11일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게 쉬워요. 산수만 잘하시면 돼요. 산수만 잘하시면 돼서 이렇게 배열을 일단 해주시고요. 다 하나씩 더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040이라고 하는 새로운 벌스 넘버가 나와요. 예, 그러면 이거를 산수로 더해 내려가 볼게요. 자, 이런 산수식이 돼요. 이거는 수학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왜 저렇게 넣어야지? 헷갈릴 수 있으신데 그거는 제 수업에 오시면 아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이렇게 풀어진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은 솔 넘버가 여기에 속하는 6번입니다. 이너라고 하는 안에 있는 속성은 4라고 하고요. 또 문이라고 해서 생일을 더하게 되면 이분은 10번을 갖고 계시네요. 자, 성격은 보니까 6번이 되어 있고요. 자, 이어 카드는 올해 운세. 이제 뭐 막 태어난 애기니까 그래도 올해 운세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오늘은 5번이에요. 올해 운세는 2021년을 다 더하면 5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게 10번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5번의 해가 이 친구가 맞이하는 연도 운세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유슈플 테전트라고 해서 삼각형으로 구도를 나눕니다. 자, 보시면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속성을 보니까 1번과 2번을 갖고 있고요. 4번, 6번, 8번을 다 갖고 있네요. 자, 357은 357이 비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걸 나타내냐면요. 여기에 1, 2라고 속해 있는 쪽은 자기 만족이라고 해서 자아가 강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위에 있는 위쪽에 있는 거는 타인 의식형입니다. 자, 그리고 맨 끝에 있는 468이 위치해 있는 데는 현실주의. 이렇게 우리들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태어난 아기를 봤더니 타인의 의식형에는 비어있네요. 그죠?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시냐면요. 오늘 태어난 아기는 타인을 의식 안 한다. 이건 뭐냐면 자기 위주의 생각을 한다. 근데 자기 위주의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식이냐? 현실을 입각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태어난 아기는 뭐냐면요. 잘 살아요. 한마디로. 뭘 잘 사느냐? 내가 실속 있게 나를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타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건 있냐면요. 오늘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이 친구 위주로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 위주로 이렇게 끌려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타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의 이제까지 해봤던 관습이나 그런 어떤 학습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하되 그 친구가 원하는 걸 파악하셔서 하는 것들이 되게 맞는 그런
교육 방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식을 안 한다는 건 자신감이 굉장히 넘칠 수 있다. 그리고 자기애가 강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이 친구를 봤더니 그래도 되게 좋아요. 어떤 게 좋으냐? 소울이라고 하는 게 6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굉장히 확대되게 인간관계를 잘 맺는 친구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6이라는 숫자가 그런 거거든요.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어라고 하는 게 4번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4라는 숫자는 안정성이에요. 우리들 흔히 얘기해서 스퀘어라고 하죠. 이렇게 스퀘어. 스퀘어라고 해서 스퀘어는 사방에 각을 지어서 안정적이게 생각을 하는 부분. 우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건물이나 자동차나 의자나 책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때요? 4개의 4라는 숫자가 있어. 어디에 있나요? 바퀴가 4개, 의자 다리가 4개. 그죠? 집도 사각형이 되게 안정성을 추구해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4번을 안에 들고 있다라는 거 내가 어떤 일을 추구할 때 안정성을 가장 고려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태어난 애기는 관계의 폭도 넓히지만 그 안에서 안정을 추구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타입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10이라고 하는 거는 바퀴예요. 바퀴.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해서 회전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때요? 변화도 되게 좋아하는 그런 타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퍼스널리티가 6이다. 그러면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6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죠. 소리랑.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혼자 독불장으로 살아가진 않아요. 다행이죠. 왜냐하면 타인의 의식형에 전혀 번호가 없었는데 6이 있어서 그거를 보완하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산다. 그래서 혼자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5도 악이니까 15라는 거는 원래 성인의 만약에 연도로 보면은 분주하다, 바쁘다 이런 게 15번의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수비하기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으로 그래서 아기가 올해 태어났으니까 올해가 출발이긴 한데 수비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과거로도 갈 수 있어요. 내가 가장 행복한 해가 몇 년도냐라고 해서 그 연도를 따져보면은 이어 넘버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어 넘버가 이 번호가 6번이다, 7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미래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비하게 하는 그런 학습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급에 오시면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리딩하고 연결을 해서 배우시는 게 수비학입니다.